연지영은 타임슬립으로 조선에 도착해 살아남기 위해 많은 요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라상에 올린 수많은 음식은 그녀의 지혜와 현대의 지식을 증명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놓인 경합은 단순한 맛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명나라 사신단이 직접 참여하는 나라의 자존심과 왕의 권위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체면은 물론이고 왕의 위엄과 백성들의 자존심까지 달린 이 승부에서 지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어요. 연지영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오골계 삼계탕. 현대에서도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히는 이 요리를 조선의 궁중에서 최초로 완성해 내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삼계탕은 오래 끓여야 제대로 된 국물이 우러나고 고기가 부드럽게 풀린다. 제한된 경합시간 안에 닭을 완전히 익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에게는 현대에서 가져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력솥. 평범한 냄비로는 불가능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지영은 압력솥의 원리와 생김새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압력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왕과 연지영은 공길과 왕의 호위무사 신수역과 함께 압력솥을 만들 수 있는 장인 장춘생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장춘생은 훌륭한 솥을 완성했으나 이를 알게 된 제산대군이 지영을 해치려 자객을 보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솥뚜껑을 잃어버리자 장춘생은 망가진 뚜껑을 고쳐 반드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압력솥 본체는 준비되었으나 정작 뚜껑이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뚜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솥이라도 그저 무거운 냄비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연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의 솥도 조선 사람처럼 덜렁거리며 부족하구나. 이러고도 대결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조선 조정 대신들마저 손에 땀을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이다라는 체념이 퍼져가던 순간 경합장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바로 장인의 집안에서 도구를 연구해온 장인 장춘생이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외쳤어요. 주상전하, 이제 완성했사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금속 뚜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지영의 눈빛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현 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히자 증기가 솟구쳤고 압력이 차오르는 소리가 경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지영은 땀에 젖은 손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솥뚜껑이 열리는 순간 풍부한 국물 향이 터져나왔어요. 오골계의 살은 부드럽게 풀어졌고 국물은 깊고 진했습니다. 인삼과 약재가 어우러져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명나라 사신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어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굴욕이 동시에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결국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연지영은 미소를 지었고 궁하는 잠시나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정사 우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나는 명나라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조선의 대령 숙수를 황제께 바쳐 황제도 세상의 천하일미를 맛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라.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선의 승리의 주인공이자 나라의 자존심을 세운 인물이 오히려 가장 큰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일부 대신들은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을 내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무엄하다. 지금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하였느냐? 분노에 차오른 이현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우군의 뺨이 화끈하게 울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곧바로 우군의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었고 조선의 군사들도 칼을 겨누며 맞섰습니다. 살벌한 대치가 궁 안을 감쌌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이 한순간에 팽팽히 감돌았어요. 바로 이때 제산대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에는 강목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아라, 폭군이 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백성은 피를 흘리고 외교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제야말로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세력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명나라 병사들까지 가세하며 궁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칼부림이 오가고 피비린내가 번졌습니다. 이현은 연지영을 감싸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충신들과 일부 병사들이 그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추격은 거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낭떠러지 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이현은 연지영의 손을 강하게 잡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린 살아남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떠올렸으나 이번에도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거센 물살은 두 사람을 삼켰지만 곧 다시 토해내듯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강가에 몸을 기댔어요. 하지만 연지영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번에야말로 왕 이현과 같이 500년 뒤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폭군한테도 내가 살던 미래로 가서 멋진 건물도 자동차도 맛있는 음식도 온갖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전히 조선의 하늘이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돌아가지 못한 현실.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현은 일찍부터 제산대군의 역모 기운을 감지하고 은밀히 군사를 길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금이 대장은 날카롭게 칼끝을 세워 반란군을 정면으로 제압했고 궁 안팎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비마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신 정사우곤에게 명예 황제로부터 내려온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서찰에는 그가 저지른 부정과 부패,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내기로 조선을 어지럽힌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황제가 직접 속히 귀국하라 명한 글귀가 담겨 있었어요. 우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정 대신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내금이 대장은 혼란을 재빨리 수습하고 이현에게 달려와 왕을 호위했습니다. 결국 이현과 일행은 큰 탈 없이 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궁중의 싸움은 대왕 대비의 개입으로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현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오해가 권력 다툼의 계략이었음을 밝히자 이현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그늘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대왕 대비의 권위는 세력의 균형을 바꿨고 명나라 사신들조차 더는 반박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잠시 찾아온 평화 속 연지영은 이현을 위해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단호박 치즈케이크. 치즈라는 재료가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우유를 정성껏 끓여 응고시키고 단호박의 달콤한 맛을 더해 현대의 맛을 재현했습니다. 이현은 조심스레 케이크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마치 달콤한 꿈을 씹는 듯 했습니다. 단호박의 은은한 단맛은 햇살을 머금은 꿀처럼 퍼지고 치즈의 고소한 풍미는 따스한 젖빛 구름처럼 혀끝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이 노란 빛깔은 무엇이더냐? 어찌 이렇게 부드럽게 녹는 것이냐? 과인은 이런 맛을 평생 처음 느낀다. 마치 어린 시절 그리운 기억을 씹는 듯하다. 연지영은 자랑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단호박이요, 전하. 여기에 제가 아는 법으로 우유를 응고시켜 치즈처럼 만든 것을 더했습니다. 단호박에서 이런 맛이 나다니 맛나구나. 이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더욱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로다. 마음을 담은 예술이며 너의 정성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알콩달콩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연지영을 처소에 남게 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다. 너의 요리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맛을 기록해둔 것이다. 지영은 깜짝 놀라 책을 들여다보았어요.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니, 폭군이라 불리던 사람이 글씨도 이렇게 곱게 쓰고 그림도 섬세하게 잘 그렸다고. 다시 봐야겠어. 의외로 감수성이 풍부한 면이 있네. 그녀는 연신 책장을 넘기며 속으로 작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현은 그런 지영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가 뿌듯하게 차올랐다. 내가 쓴 이 글과 그림이 그녀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표지조차 없는 미완성의 책. 연지영이 책장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리는 자신이 했던 프랑스식 요리, 이탈리아의 면 요리 등 지영 자신이 만든 요리법이 한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글은 그녀가 잃어버린 망운록과 똑같았습니다. 아, 이 책이야말로 과거에서 500년 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현이 쓴 진짜 망운록이구나. 이 책을 이현이 썼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놀란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놀이개, 이현이 운종가 장터에서 사준 나비장식 놀이개를 꺼내 책에 걸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붓을 함께 잡고 표지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망운록. 아니, 이 제목은 네가 그토록 찾던 책의 제목이 아니더냐? 전하, 이 책은 제가 500년 뒤에 본 아버지의 책 망운록과 똑같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연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깊은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잃어버린 진짜 망운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내 손에 쥔 것은 왕이 쓴 새로운 이야기이자 우리의 추억이지만 내가 알던 그 망운록은 또 다른 곳에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이 내가 돌아갈 길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망운록의 찢어진 부분. 세상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의 환세반이란 요리법을 완성해서 이현의 책에 그려 넣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 환세반이라는 요리는 대체 뭘까? 밤이 깊어 연지영은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이현은 책의 마지막 장에 글을 적었어요. 지영을 연모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썼어요. 편전에 들어 대신들과 논의할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대령숙수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른다. 사냥터에서 활을 당기려던 순간에도 그녀가 달려오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부드러운 가루처럼 흩날리며 과인의 몸에 내려앉는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언제나 맛있는 요리를 내어오는 그녀의 얼굴. 요즘은 매일이 기다려진다. 젊은 사내의 연정이 이토록 무거운 줄 이제야 깨닫는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대령숙수를 어여삐 여기셨을 게다. 아쉽구나. 만약 그대가 이 글을 읽는다면 과인은 바란다. 다시 내 곁에 돌아오기를. 그 순간 책의 표지에 새겨진 망운록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은은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광채가 방안을 가득 메우더니 마치 하늘의 별빛이 내려앉은 듯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빛은 서서히 잦아들며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붓끝이 떨리며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현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과 요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